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적자 공기업 문정부 들어 8개에서 18개로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기업 36개 중에서 절반인 18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6년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지만은 문정부 4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5월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른다면 2016년 9조 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이 작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즉 2017년 4조 200억 원,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 2천억 등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다 작년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6개 공기업은 2016년 첫 공시 때 9조 원의 흑자를 보고했으나 작년 6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공시를 시작한 후 시장형 공기업들까지 적자를 내기는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마사회 등 11곳을 포함해서 절반인 18곳이 무더기 적자였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이들 공기업 부채는 398조 원으로 4년 만에 36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인 513조 원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철도공사와 석탄공사 등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 외에도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11곳이 코로나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에는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지만은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기업들의 부채는 397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서 40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36개 공기업 중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한 곳은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11곳입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그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공기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기업들의 부채는 지난해 400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397조 9천억 원으로 2019년 388조 1천억 원보다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시가 시작된 2016년 363조 원 이후 2017년 364조 1천억 원, 2018년 371조 200억 원으로 공기업 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 레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고 가스공사와 서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지만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과 달리 공기업은 느슨한 대응으로 적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 비상경영 체제가 가동됐어야 할 상황에서도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일반 직원 등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삭감되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공기업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기관장 연봉은 2억 원대로 높아지고 직원 숫자는 문정부 들어 4년간 2만 명이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36곳의 적자는 외면하고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4곳을 합친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2019년보다 호전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지난달 4월 30일 알리오에 공시됐는데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들이 전년 대비 4조 5천억 원 증가한 5조 3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기업은 적자였고 자체 수익사업보다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장학재단과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95곳과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209곳이 흑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공기업은 34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도 주된 경영상 지표가 되는 곳으로 기재부가 매년 정합니다. 지난해 공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공기업 임직원 급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직원 수도 공시 첫 해인 2016년 12만 6,972명에서 지난해 15만 80명으로 4년 새 18%나 증가했습니다. 임원 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상임 임원 정원이 869명에 달해 4년 전 813명보다 50명이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 알리오에 따른다면 지난해 공기업 36곳의 대표 평균 연봉은 2억 1,512만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억 9,861만 원보다 8% 넘게 올랐습니다. 공시에 따른다면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 18곳 중에서도 9곳에서 대표 연봉이 올랐습니다. 1949년 창사 이후 첫 적자를 낸 한국마사회는 회장 연봉 1억 8,447만 원이 전년보다 44%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 연봉은 34%나 올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이 당해 경영실적이 아니라 전년도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체 공기업 기관장 중에서 연봉 총이 가장 많은 것은 한국남동발전으로 2억 7,18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 2억 6,771만 원, 한국부동산은 2억 6,587만 원, 한국전력공사 2억 6,506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 4,478만 원 등의 순입니다. 지금 평균 연봉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156만 원으로 전년 7,948만 원보다 2.6% 상승했습니다. 10곳은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적자 사태에도 평균 연봉이 줄어든 공기업은 7곳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창사 41년 만에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었고 적자로 전환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등에서도 평균 연봉이 6%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36곳 중에서 11곳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3,346억 5,400만 원이었지만은 지난해에는 2,758억 7,9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적자를 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습니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군사를 빼기와 구조개혁에 나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화 방침에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서만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업무는 비슷한데 조직만 비대해진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긴 노사와 갈등에서 나타났듯이 정규직이 돼도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공부문은 급속히 비대해졌습니다. 망국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 3,566억 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처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부실이 급증한 곳도 있습니다. 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를 내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서 재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신규 부채 지급 보증이나 추가 출자를 요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미리 적자 전망을 내놓은 것도 4조 7천억 원이 들어갈 4단계 확장 공사가 자력으로는 힘드니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분위기 조성령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에 걸맞는 공공부문도 군사를 빼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부실이 심화되어서 거대 공기업까지 국제 신용 등급이 뚝뚝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그 파장이 민간에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서 비상시국에 맞는 공공부문 경영 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문정부는 경영평가 시에 신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성, 공공성 지표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들이 고용지표 점수 올리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증가시켰는 것입니다. 36개 공기업 비상임 이사 4명 중 1명 꼴인 캠코더, 즉 캠프와 코더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공기업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낸 원인으로 코로나 사태와 저유가 등을 지목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관장 연봉이 2억 원대로 높아지고 직원 숫자가 4년간 2만 명 넘게 불어나는 등 몸집은 더 커졌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할 임원들이 더 두꺼워진 월급 봉투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이 실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은 정부 부채와는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정을 무기로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푸어스는 지난달 28일 한국 대형 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340개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부채 규모는 정부 예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인도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서비스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문 정부 들어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기업마저 부실해지고 있으니 큰 걱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